안녕하세요. 평소에 일하면서 귀가 심심할 때 이 사연 채널을 자주 듣고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네요. 저를 아는 동네 사람들이 서준이 엄마 이야기는 드라마로 써야 될 정도라고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전 아주 깡시골에서 자란 소녀였어요. 예전에 SBS에서 방영한 백년손님 아시나요? 거기에 후폴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서울에서 아주 먼 곳이었죠. 저와 가족들이 산 동네는 후폴이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딸 하나인 저를 키우고 계셨죠. 다른 시골 아이들과는 다르게 전 깔끔하고 알록달록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산에서 흙놀이를 할 때 전 열매와 잎사귀를 따서 이쁘게 꾸미곤 했죠. 아휴, 우리 연희는 하는 짓도 참 예뻐. 이 어린애가 어쩜 이리 야무질까. 그러게 말이야. 돌아가신 지 엄마를 쏙 빼닮았나 보지. 엄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엄마는 아빠를 만나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셨고 사랑 하나만을 믿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신 거였죠. 엄마는 항상 그 옛날 시대에도 하얀 캉캉 치마를 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저에게 밥을 차려주실 때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계란말이조차 색감을 맞춰서 이쁘게 만들어주셨고요. 전 그런 엄마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은 것 같았어요. 유방암으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실지 몰랐지만요. 그 때문에 가난했던 저희 집안은 병원비로 인해 더더욱 가난해졌고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조차 아버님, 연희 실력이 참 아까워요.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지만 연희는 미술을 시켜야 훨훨 날 수 있는 아이예요. 후폴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미술학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위해선 시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저희 형편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아빠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늘 죄 지은 사람처럼 미안해했어요. 아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난 지금도 충분히 좋아. 그리고 미술은 그냥 취미로 하면 되지. 다행히 고등학교에서 좋은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전 방과 후에 미술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었고요. 입시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친구들보다는 뛰어나지 못했지만 감각 하나만큼은 엄마를 닮아서 좋았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던 저에게 고3 시절 담임 선생님이자 미술 선생님이 저에게 전문대 입학을 제안하셨습니다. 연희야, 너 정도면 전문대 수석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성적에 신경 쓰고 수석으로 입학하면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시골 출신이던 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제외한 대학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대라도 감지덕지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문대 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3년간의 공부 끝 졸업을 하고 전 서울로 상경했죠. 시골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전문대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전 20대 초반 남짓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게 제 인생에서 크나큰 터닝 포인트였죠. 거기서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남편과의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신촌에서 진행된 한 축제에서 그림 그려주는 알바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어떤 대학생 남자 3명이 와서
제 근처에서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앞 손님 때문에 그런데 30분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해드릴게요. 남자 3명은 우물쭈물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따가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30분,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도 그 무리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림 받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국 다른 곳 놀러 갔나 보네. 땅거미가 진 어둑한 저녁이 되었죠. 축제 손님들도 다 빠지고 철거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도 슬슬 일을 정리하려고 한 그 순간 저 멀리서 오전에 봤던 남자 무리 중 한 명이 달려오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그림 그려주시나요? 아, 지금이요? 네. 일단 앉으세요. 제 앞에 앉은 남자는 빨개진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손으로 연신 얼굴의 땀을 쓸어내리더군요. 그리고 제 눈도 못 마주치길래 이상했습니다. 속으로 전 아니, 뭔 남자가 저렇게 수줍음이 많아? 왜 이렇게 내 눈을 못 바라보는 거야?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괜히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완성해준 전 완성본을 그 남자에게 건넸어요. 급하게 그려드려서 제대로 완성을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하니까 돈은 절반만 주세요. 그때 그 남자가 저에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알고 보니 오전에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본 그 남자가 오후가 되어서도 제 생각이 계속 났고 놓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녁 늦게 헐레벌떡 저에게 찾아온 거였죠. 저도 그 남자가 나쁘지 않았고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연세대학교 신촌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아주 엘리트인 학생이었어요. 그 남자 3명은 창업 동아리에서 주축을 맡고 있는 팀원이었고 경영학과답게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었던 거죠. 시골 촌에서만 살다가 TV 속에서 본 명문대 학생이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남자친구 덕분에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된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연애를 꼬박 6년을 했어요. 남자친구 군대도 기다려주었고요. 몰래 신촌 연세대 강의를 청강도 해봤고 캠퍼스에서 대학생 커플처럼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전 연애 때 어머님네 댁에 가서 밥도 종종 먹었어요. 그때 어머님도 저를 참 좋아했죠.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이를 만났을까? 이마도 톡 튀어나와서 복이 아주 넘치네. 입술도 오동통하니 참 보기 좋아. 하얀 피부 덕분에 맑고 청초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전 어른들에게 다행히도 꽤나 호감형인 인상이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남자친구의 창업 준비를 지원해줬어요. 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직장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남친은 창업 준비생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임신이었어요. 결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남친이 자리 잡은 후에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든 우리 결혼하자.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래도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셨으니까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도 환영해 주실 거라 믿었죠. 예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며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깜짝 놀라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앞으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연희 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니? 부모님이 아무래도 멀리 사니까 아직은
말씀 못 드렸어요. 주말에 버스 타고 내려가서 말씀드리려고요. 어? 부모님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거 아니었어? 네? 아닌데요. 후포리 쪽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아버지 혼자 계시고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도 서울로 혼자 상경한 거예요. 뭐라고?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한 거라고? 학교를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연희 너도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연세대 신촌을 다닌 게 아니었어? 어머님은 눈이 부엉이처럼 커진 채 저에게 되물었어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아니라며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상하게 남친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쩔쩔 매고 있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그동안 어머님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이고 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교제를 하게 된 거라고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통 크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집에 놀러온 저를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시골 출신에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란 데다가 이름도 생소한 전문대학교 졸업한 미술대학 출신이라는 걸 듣고 어머님은 저를 극구 반대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연세대 보내는 게 쉬운 줄 아니?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끌어모아다 우리 아들 교육 신경 썼어. 장가 잘 갔으면 좋겠어서. 연희 너가 엄마가 되면 알 거다. 지금 내 심정을. 우리 아들 너한테 장가 못 보낸다. 이건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 전 절대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엄마 왜 그래? 진짜 내가 다 미안해. 엄마가 이런 반응 나올 줄 알고서 그래서 내가 거짓말 친 거였는데 나중에 다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연희 정말 착하고 심성 고운 아이야. 응? 어디 가서 나 이런 여자 못 만난다고. 너 창업 준비 누구 돈으로 할 거야? 엄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도 엄마 속 이렇게 썩일 거야? 연희 보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어쩌자고 애를 가져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정말. 모자 사이에 금이 갈 것 같은 상황에서 전 눈치를 살살 보다가 예비시댁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순탄하게 결혼할 줄 알았던 전 예상하지도 못한 복병을 마주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며칠 뒤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희야, 너가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마음이 힘든 거 다 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니야. 이 돈 받고 병원 가서 지워. 그리고 아들이랑 헤어져라.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연애하는 것처럼 너네 둘이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양가 가족이 합쳐지는 일이란다. 응? 어머님이 건넨 흰 봉투 속에는 두툼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을 본 순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머님, 전 못하겠어요. 이 돈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아드님이랑 결혼 안 할게요. 그냥 혼자서 아이 낳고 키울게요.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자취방에서 물건을 정리해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본가에 내려온 저를 본 아빤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연이 아빠한테 말도 없이 집에 왔어? 올 줄 알았으면 반찬도 좀 만들고 시장도 볼 걸 그랬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진 거야? 요즘 못 먹고 살아? 아빠, 아빠 나 어떡해?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품에 안겨 몇 시간을 울다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어요. 솔직히 남친만 제 곁에 있어주면 어떤 난관이 닥쳐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마마보이였던 남친은 저에게 이별을 선고했죠. 그래서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본가로 내려온 거였답니다. 연희야, 미안해. 아무래도 엄마 반대가 심해서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아이는 지우자. 정말 미안. 나 앞으로 창업도 해야 하고 아이 생기면 나도 힘들 것 같아. 생각보다 넌 책임감이 없는 남자였구나. 그래, 끊어. 아이 내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나 다시는 찾지 마. 시골에 내려가서 아빠와 함께 부인과를 가고 몸조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집에 누군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였어요. 좋기 10kg는 빠져 보이는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미안해. 나 진짜 너무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나자.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없으면 못 살겠어. 6년간의 연애 후폭풍을 이기지 못한 남친은 결국 저에게 다시 돌아온 거였죠. 저와 헤어진 일주일 동안 집에서 중예마예 방충망 뜯고 창문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수면제 알약을 먹고 응급실에 신고하고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친이 그런 괴로움을 지켜보는 어머님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다시 와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아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저는 한결같았습니다. 아드님이랑 결혼 생각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상처받을 만큼 받아서요.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우고 싶습니다. 피눈물 머금고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지만 아빠와 전 입장이 달랐습니다. 연희야, 아빠가 네 엄마 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웠잖니. 남자 혼자 아이를 키워도 죽을 만큼 힘든데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아빠는 너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는 아이도 참 불쌍하지 않겠니?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저의 마음도 동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빠의 말씀에 못 이겨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게 제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촉발제였어요. 좋은 방향이던 안 좋은 방향이던 간에요. 제 인생 드라마의 시작이었죠. 반대했었던 결혼이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하는 육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씩 거드는 거였어요. 애가 모유를 안 먹으면 나중에 커서 면역력도 안 좋아지고 다른 애들보다 비실비실하게 크는데 끝까지 모유 안 할 거니? 어머님, 제가 지금 먹는 약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수유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서 못하는 거예요. 저라고 왜 모유 안 주고 싶겠어요, 아이한테. 아휴, 애가 엄마를 잘못 만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하고 다른 집 아가씨는 모유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따로 짜놨다가
비누도 만든다고 하더라. 누구네는 애한테 모유 한 방울 못 먹여주는데. 안 그래도 힘든 육아, 어머님이 훈계 덕분에 더더욱 육아 난이도는 올라갔죠. 그 와중에 남편이 절 도와주면 몰라요. 결혼하자마자 마마보이가 되어서 육아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연애할 땐 그렇게 착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창업한다고 이리저리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엄마한테 돈 받아야 한다면서 아내는 뒷전으로 하고 서울에서 친정 식구 없이 사는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줄 수 있는 거야? 아, 아직 돈 들어올 곳이 없어서 그래. 좀 닥달하지 마. 때 되면 알아서 내가 주겠지. 심지어 분유 한 통 사 먹일 돈이 없어 친정 아빠한테 전화해서 50만 원씩 돈을 꾸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좋은 투자처를 알아냈냐고 하면서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중에 있는 돈이 없으니 어머님 집을 담보대출 받은 거였습니다. 우려를 표했지만 남편이 고집을 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현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한 우리 아들보다 너가 경제 상황을 더 잘 아니? 안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바깥일이 잘 되다가도 안 되는 법이야. 너는 옆에서 거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애나 키우는 게 돕는 일이야.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전 그냥 담보대출은 위험하니까 걱정되어서 한 말이에요. 끝까지 얘가 정말? 결국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났고 어머님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니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대피하셨어요. 당장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은커녕 빚만 지게 생겼으니 저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의 욕심일까요? 돈 없어도 우리 아이 고질고질하게 보내기는 싫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조금씩 모아둔 5,000원, 10,000원을 가지고 동대문 발품을 팔아 아이 옷을 사서 입혀 보냈습니다. 너는 집안도 어려운데 애 옷은 아주 사치스럽게 입히고 다니는구나. 어머님,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5,000원, 10,000원에. 원단도 제가 사서 재봉질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비싸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저에게 태클을 걸지는 않으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저에게도 이렇게 이쁜 치마와 옷들을 만들어서 입혀주셨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도 옷이나 행동가짐만큼은 공주처럼 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미를 중시하는 엄마 덕분이었죠. 그 영양 때문인지 저희 아들도 그렇게 키우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처음 만나게 된 엄마들 사이에서 제 아들의 옷은 꽤나 화제거리였어요. 서준이 엄만 어디서 이런 옷을 사 입힌 거야? 옷 입히는 센스가 너무 좋다. 무슨 유럽에서 학교 다니는 꼬마아이 같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도 신경 써서 보냈지만 아우 자꾸 서준이한테 눈길이 가네. 어디서 옷 사 입힌 거야? 비싼 거야? 우리 아들도 메이커 입힌 건데 15만 원짜리. 비싼 거 아니에요. 동대문에서 발품 팔아서 10,000원짜리 입히고 제가 저렴한 원단 사서 재봉틀에서 리폼한 것도 있고 그래요. 저희 말을 들은 어머님들은 깜짝 놀랐죠. 옷 센스가 너무 좋다면서 SNS에 올려보라고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나 미대 나온 엄마였지?
하고요. 그렇게 매일 아들 옷 입히는 걸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공동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댓글도 많아졌어요. 그래, 남편도 지금 돈 못 벌어오고 어머님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니까 나라도 돈 벌어봐야지. 언제까지 주부로만 살 순 없잖아. 어머님과 남편 몰래 동대문에서 옷 2벌, 3벌씩 떼와서 리폼을 하고 팔던 게 입소문이 타서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팔로워도 8개월 만에 3만 명을 훌쩍 넘을 수 있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건 판매량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사업자도 내야 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인터넷 쇼핑몰 비슷한 걸 하겠다고 하니 남편과 어머님은 겁먹들었다며 삿대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매출 상황을 말해드리니 입 꾹 다무시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님까지 총동원해서 온 집안에서 택배를 접고 송장을 복사해서 본격적인 인스타그램 마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 매출 3천이 넘으니 정말 돈이 손에 잡히더라고요. 그동안 아들한테 보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보내주지 못했던 미술학원도 보내주었고요. 어머님 경매에 넘어간 집도 4차 낙찰로 제 명의로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대우가 달라졌어요. 어머님도 저에게 함부로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어머님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떳떳하게 월급 드리며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해주면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딱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분에 넘치게 월급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셨나 봐요. 허구한 날 돈도 많이 버는데 나 좀 더 주라고 말씀하시던가 맨날 카카오톡으로 명품 관련 신상을 저에게 보내시더라고요. 난 꾸미지도 못하고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순간들이 쌓이니까 그냥 확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냥불에 불을 지피게 된 사건이 터지고야 만 거예요. 쇼핑몰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친정아빠 생신인 것도 모르고 지나쳐버린 겁니다. 하루 뒤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전 바로 전화했죠. 아빠, 너무 미안해.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아빠 생일인지도 몰랐네. 괜찮아, 연희야. 딸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저 아빠는 흐뭇할 뿐이지.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서울에서 일 열심히 하고, 알겠지? 너무 미안해. 바쁘다는 핑계로 제일 중요한 걸 까먹어버렸네. 아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하루 종일 찝찝했어요. 자기야, 아빠 생신인 거 알았어? 아, 맞다. 장인어른 생신이었지. 나도 까먹었네. 전화 한번 드려야 하는데. 맨날 말로만 전화 드린다고 하지 말고 당신도 아빠 좀 챙겨줘. 저번에도 사이 본 지 몇 년 된 것 같다면서 내심 섭섭하다고 말하시는 것 같더만. 난 어머님 잘 챙겨드리잖아. 알겠어. 재촉하지 마. 안 그래도 아버님한테 연락 드리려고 했던 참이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장인어른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음이 찝찝했던 전 어머님과 먹는 밥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아빠한테 트럭이라도 하나 마련해드려야겠어요. 저번에 후폴이 내려가서 보니까 다 낡아서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 트럭 가지고 운전하느라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생신도 못 챙겨드렸는데 딸내미가 이제 돈도 벌고 동네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체면이라도 잘 세워드려야죠. 뭐? 트럭을 사줘? 사돈이 너한테 차 사달라고 하더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 늙은 시골 놓친 내가 새 트럭 사서 뭐 하겠니? 얼마나 쓰겠다고. 반일하는 시골 사람들은 새 것 사줘봤자 반나절이면 흙먼지 구덩이에 중고차 되어버린다. 쓸데없이 차 사주지 말고 우리 아들 차나 바꿔줘라. 응? 어머님의 기가 막힌 뻔뻔한 태도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웬만하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저이지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골 노친네에 저희 아빠를 비유하다뇨. 아빠 20년 동안 같은 트럭으로 계속 몰고 다니시고 맨날 수동으로 시동 거시느라 힘들어하니까 제가 생신 선물 겸 하나 해드리자고 말한 건데 섭섭해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을 좀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돈 좀 만진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거니? 내가 나 잘되라고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밥상 앞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애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는 애를 달래고 있는 저에게 어머님이 던진 한마디는 저희 머리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죠. 지 애미 닮아서 울 때는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아휴.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저한테 막말하는 시댁거는 함께 일 못하겠네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입에 풀칠하고 사시는지 모르세요? 안 그래도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한 달 이내로 이혼 소장 날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돈줄 끊겨 봐야지 사람 소중한지 알 듯 싶네요.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이 어머님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좀 일절만 하라고. 미치겠네 진짜. 넌 또 왜 난리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못할 말했니? 결국 저와 어머님이 실랑이에서 남편과 어머님과의 실랑이로 다툼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한성가라는 남편이 어머님 앞에서 밥상을 뒤엎고 완전 개판 싸움이 났죠. 결국 둘이 방 안에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이혼을 결사코 반대하는 남편의 속내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희가 우리 버리고 새살림 차리면 우리만 손해인 거야. 그거 몰라서 그래? 내가 창업한다고 마이너스 통장 내고 신용대출 받은 거 지금 연희가 갚아주고 있다고. 엄만 아무리 연희가 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살살 비위 맞춰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왜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엄마도 그건 아는데. 됐고 앞으로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비위도 좀 맞추고 그래봐.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려고 하는 이유도 고작 본인들 돈 때문이었죠. 난 내 옷 하나 못 사 입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놈의 시댁 식구들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평생 전 돈줄로 살 게 뻔했죠. 저요? 그날 바로 아들 학교 보내고 은행에 전화해서 남편 빚 갚는 거 자동이체 해놓은 부분 전부 다 취소하고 어머님이랑 남편 앞으로 된 제 명의의 카드 전부 다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향한 곳은 현대차 매장이었어요. 그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아빠한테 못 해드린 것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자 마음먹었죠. 아빠한테 드릴 트럭 할부로 결제하고 나오는데 세상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그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당신 나랑 엄마한테 준 카드 해지했어? 택배비 결제하려고 하는데 승인이 안 되는데? 해지했어. 앞으로 내 돈 쓰지 말고 어머님이랑 당신이 직접 돈 벌어서 써. 그리고 오늘부로 쇼핑몰 일도 사람 고용해서 할 거니까 관여하지 말고 이번 주 이내로 이혼 소장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이미 늦었고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한 짓 생각해. 엄마 핑계 대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알겠어? 전화를 팍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어머님이랑 남편 짐도 싹 다 복도에 내놨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랑 어머님이 집 문 두들기고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경찰이 왔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제 명의였거든요. 경찰도 명의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면서 다시 경찰서로 돌아갔고요. 아들도 제 편이었습니다. 아들에겐 그저 미안할 뿐이었죠. 남편은 그 이후로도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강건한 제 모습을 보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언젠간 내가 네보다 성공해서 너의 그 기고만장한 모습을 눌러주겠다고 하면서요.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전 그 사람과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쇼핑몰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무실도 계약했고요. 아들 녀석은 엄마를 닮아서 공감 능력이 참 좋았죠. 엄마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좋다면서요. 갑자기 전학 가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느라 혼란스러울 법도 한데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저에게 딱 맞았어요. 남편과 시모라는 암덩이를 툭 떼어내니까 제 주변엔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쇼핑몰 도와주는 분들도 너무나 성실하고 본인 가게처럼 열심히 도와주셨고요. 아이 돌봐주시는 이모님도 천사가 따로 없었죠. 아빠도 말로는 새 트럭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실제로 트럭을 바꾸어 드리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동안 시댁의 반대와 눈치 때문에 친정 아빠한테 못해드린 것을 하나씩 해드리니 참 뿌듯했습니다. 이혼 후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저처럼 성공하겠다고 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지만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적 감각도 없고 성급한 성질만 가지고 있으니 잘 되기가 힘든 사람인 거죠. 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문대 나온 아들만 믿고 기고만장하게 살더니 집도 날리고 황금알 낳는 며느리로 지 발로 내쫓았으니 그 운명이 얼마나 기구했겠어요. 창피해서 동창 모임도 못 나가고 쫄딱 망한 거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선캡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동안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했지만 그래도 그들 덕분에 억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진 잘 모르겠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과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아빠한테 잘해드리려고요. 살고 싶어서 한 이혼이었는데 이혼하니까 정말 행복하고 후련하네요. 전 이혼을 결심한 모든 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며느리분들, 우리 시댁한테 기죽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떳떳하게 잘 살아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사람에겐 꼭 기회가 오더라고요.
세상은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기쁨으로 큰 아픔을 잊으며 같이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